만약에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남은 수명이 숫자로 표시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머리 위에 3일이라고 떠 있고, 사랑하는 연인의 머리 위에는 2년이라고 보이고, 부모님 머리 위에는 6개월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 말이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죽음의 시계가 모두에게 공개된 세상. 그곳은 과연 투명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세계일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제 머리 위에 초록색 숫자가 떠 있었어요. 47년 3개월 12일. 이게 뭐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혹시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떠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숫자 나타나. 전문가들 남은 수명 표시로 추정. 원인 불명. 전 세계 패닉 상태. 손이 떨렸습니다. 47년이라 그럼 저는 90살까지 산다는 건가요? 나쁘지 않네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진짜라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머리 위에 숫자 뜨는 거요. 응 봤어. 무서워. 나는 8년 2개월이라고 떠 있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이요? 엄마가 8년밖에 못 사신다고요? 엄마! 제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모르고 살던 거잖아. 알게 됐을 뿐이지. 엄마는 억지로 밝은 척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 안 풍경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32년 5개월, 15년 1개월, 6개월 3일. 숫자가 적은 사람일수록 안색이 창백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머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제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의 머리 위에는 3일 7시간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이요? 3일 뒤에 돌아가신다고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제 머리 위 47년을 본 그의 눈에 질투가 어렸습니다. 부럽네요. 그가 말했어요. 47년이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서로의 머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팀장님의 머리 위에는 1년 8개월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업무는 계속돼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옆자리 김대리의 머리 위에는 25년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제 후배는 38년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겨우 25살인데 머리 위에 2개월 15일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는데 거리가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 남자가 10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좋겠네요. 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상대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어요. 종업원의 머리 위에는 45일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서빙을 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된장찌개요. 네. 그는 돌아서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죄송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종업원의 머리를 봤어요. 45일이라는 숫자를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절반의 직원이 퇴근해 버렸어요. 특히 수명이 짧은 사람일수록 먼저 나갔습니다. 1년 3개월이 남은 박 과장이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회사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다 갈래요. 팀장이 말렸습니다. 박 과장 진정해요. 생각을 더 해봐요. 다만 박 과장은 단호했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뭘 더 생각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5년 이하는 거의 다 퇴사했죠.
병원에는 환자가 넘쳐났어요. 수명이 짧게 나온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죠.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의사들도 답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숫자만 보일 뿐이에요. 한편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명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채용 공고에 수명 30년 이상만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이었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보험회사가 망했습니다. 6개월 남은 사람한테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주가가 폭락했죠. 결혼 시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개팅에서 첫 질문이 수명이 얼마나 남았어요가 됐습니다. 수명이 짧으면 바로 거절당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그 남성을 다시 봤어요. 3일이 남았던 그 사람이요. 이때 그의 머리 위에는 2시간 35분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2시간 뒤에 죽는데. 가족은요? 연락했어요. 다들 오고 있대요. 그렇지만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2시간을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있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그를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날 뉴스에서 그가 지하철 의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0초가 됐을 때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게 됐어요. 5년짜리 사업인데 직원들이 중간에 다 죽으면 어떡해요? 팀장이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년 걸려요. 참여 가능한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들 3년 이상 남았지만 참여하기 싫었던 거죠. 거리에서는 수명 짧은 사람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식당에, 심지어 병원에도요. 죄송하지만 5년 미만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갑자기 매장에서 돌아가시면 곤란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장사에 방해되죠? 당연한 조치예요.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제 후배 인턴이 결국 퇴사했어요. 2개월이 남았던 그녀는 이제 10일이 남았습니다. 언니, 저 여행 가려고요. 못 가본 곳 다 가볼래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언니는 47년이나 남았잖아요. 부러워요. 그녀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요. 반면 저는 47년이 남았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데 저만 살아남아야 한다니요. 엄마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8년이었던 게 이제 7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매주 엄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와? 그냥 보고 싶어서요. 7년이나 남았는데 뭘 그래. 엄마가 웃었지만 저는 울었어요. 7년이요? 겨우 7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3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직원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수명이 짧아서 퇴사한 사람, 두려워서 그만둔 사람, 다양했습니다. 사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대로면 1년 안에 문 닫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거리는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가게의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주인이 죽었거나 손님이 없어서였죠.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버킷리스트 대행 서비스, 마지막 약 여행 패키지, 임종 케어 전문, 죽음을 상품화한 거죠. 이때 저는 동창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의 머리 위 숫자가 각각 달랐어요. 42년, 15년, 3년, 8개월. 우리는 서로의 숫자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8개월 남은 친구가 말했어요. 야, 이거 보니까 누가 오래 사는지 알겠네. 부럽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제 후배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확히 0초가 됐을 때 잠들듯이 갔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유족들의 머리 위에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도 자기 숫자를 확인했어요. 엄마는 25년 남았네.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기 싫어요. 내 남은 시간이나 즐기고 싶어요. 라는 이유였죠.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47년을 회사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47년이나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47년이었던 게 46년 6개월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숫자도 줄어들죠. 다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인했어요. 46년 5개월, 46년 4개월,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명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수명 30년 이상 우대, 수명 짧으면 대출 불가, 결혼은 20년 이상만, 차별이 당연해졌어요. 한편 범죄도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무서워? 라며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었죠. 반면 수명이 긴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혔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해. 짧은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 라는 이유였습니다. 엄마의 수명도 계속 줄었어요. 7년이었던 게 이제 6년이 됐습니다. 저는 매주 엄마를 찾아뵈서요. 너 요즘 일은? 잘하고 있어요. 결혼은 언제? 글쎄요. 수명 보고 결혼하는 거 이상해요. 그래도 해야지. 너 혼자 47년을 어떻게 살아? 엄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수명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깨달았어요. 수명을 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요.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카운트다운을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46년 남았으니 뭐 해도 돼. 아직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다가도 46년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걸 알았더니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간을 잘 써야 하는데 낭비하면 안 되는데라는 강박이 생겼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숫자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45년 3개월이던 게 갑자기 3일 5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이상 없는데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럼 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모르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3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3일이요? 45년이 3일로 줄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수명이 3일로 바뀌었어요. 뭐?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병원은 갔어? 갔어요. 이상 없대요. 어떻게? 내 딸이. 엄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날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곳 가고 친구들 만나고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왜 갑자기 줄었어? 몰라. 그냥 갑자기. 무서워. 응, 엄청. 이들은 저를 껴안아 줬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모두 죽잖아. 나만 좀 빠를 뿐이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5시간이 남았어요.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6년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3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10분이 됐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섭지? 무서워. 5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1분이 됐어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받아들여졌어요. 30초예요. 저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수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나았을까? 아니었어요. 알았어도 몰랐어도 죽음은 무서웠을 거예요. 10초입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5초, 예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 2, 1.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명을 알았던 세상에서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건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언제 죽을지를요.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수명을 아는 세상은 모르는 세상보다 더 잔인했다는 것이요.